우리 지훈인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요즘은 처가도 좀 봐야 하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딸의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윤미자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그 여자 오혜정. 20년 전 IMF 한복판에서 자신의 가정을 박살낸 상간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이제 사돈이 되겠다고 웃고 있습니다. 게다가 딸 예진에게 이혼녀 딸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부족하다는 비수를 아무렇지 않게 꽂았습니다. 안녕하세요. 62살 윤미자입니다. 25년 전,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가정. 겨우 10살이던 딸아 이 손잡고 반찬 한 통 들고 시장에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끝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웃음은 잃지 않았죠. 그렇게 윤 여산의 반찬이란 간판을 달았습니다. 딸 예진이는 어느새 33, 요양병원에서 만난 물리치료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그 여자. 20년 전 내 남편을 데려간 바로 그 여자가 내 딸의 시어머니라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딸 예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반찬 가게 윤여산의 반찬을 오픈하기 전부터 쌓아온 절임, 김치와 장아찌들을 정성스레 포장하며 상견례 준비를 했습니다. 손끝이 터질 듯 시렸지만 딸을 위한 마음만은 따스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싸지 마. 우리 딸 시부모님 처음 뵙는데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라는 아이가 효심 깊고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IMF 때 무너진 제 인생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차 안에서 예진이는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엄마, 지훈 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래. 근데 어머님이 좀 깐깐하시대. 내가 이혼녀 딸이라는 걸 아실까? 예진의 말에 제 가슴이 살짝 조여왔습니다. 이혼녀의 딸. 제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딸에게 또 다른 멍해가 될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예진이는 간호행정팀장까지 된 능력자야. 어디 내놔도 손색 없어. 제 목소리에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웃으며 인사하고 그의 아버지 남광수 씨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테이블 쪽에서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오혜정. 20년 전 제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 늙었지만 지울 수 없는 그 표정, 그 눈매는 20년이 지나도 제 가슴에 밝힌 데모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넘어질 듯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의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라고? 오혜정의 눈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순간 커졌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에서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혀끝에서 오혜정이라는 이름이 맴돌았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테이블에 앉는 내내 손끝이 떨려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진 어머님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고요? 참 대단하시네요. 이혼하시고 혼자서 딸까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혜정의 말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특히 힘을 줘 발음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진이는 모든 것을 모른 채 그저 어색한 분위기에 웃음으로 응대했습니다. 지훈이도 눈치를 못 채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놓인 음식은
모두 제가 된 것처럼 맛이 없었습니다. 오해정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을 때의 그 무력감,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다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파이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혜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참 좋은 신부감을 만났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요즘 세상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그 순간 예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20년 전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여자가 이제는 제 딸의 결혼까지 방해하려 하다니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차 안에서 예진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진이의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작게 떨렸고 메이크업이 번져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모욕적이었어. 지훈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나한테 예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딸? 제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들리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날 쳐다보면서 이혼녀에 따른 며느리로 부적절하다고, 그리고 예진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가 나 만나기 전에 의사 딸이랑 만났었대. 그런데 내가 끼어들어서 그 인연이 깨졌다나. 자기네 집안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아니라고. 제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혜정은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남의 행복을 짓밟는 데 일가견이 있는 여자. 팀장이라고 해봤자 간호조무사 출신 아니냐고 그런 말도 했어요. 예진이의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딸이 간호조무사에서 시작해 행정팀장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공부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온 그 시간들을, 그리고 엄마가 반찬 가게 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았어. 예진이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반찬 가게로 자수성가의 딸을 키워온 제 인생을 한마디로 깎아내리는 그 오만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예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안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점점 커져 가슴 전체를 태울 듯한 불길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지훈이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님이 저러시니 예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차를 다시 운전하며 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0년 전 IMF로 가정이 흔들릴 때 남편은 오혜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그 시간들을 오혜정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과 싸웠습니다. 오혜정의 얼굴, 그날의 상견례, 딸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의 부기와 어깨의 무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난 지훈이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어머님이 저래도 이해하려고 해. 지훈이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예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조여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넌 충분히 훌륭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예진이가 출근한 후 저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무 식탁의 결을 따라 그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따스한 기운을 내뿜었지만 제 마음속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경자였습니다. 야, 어제 상견례 어땠어? 그 사위될 아이 괜찮대? 경자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자야,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왜? 무슨 일 있었어? 경자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진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오혜정이야. 제 목소리는 마치 딴 사람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혜정이 누구인지도. 뭐? 그 여자라고? 경자의 놀란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예진이한테 모욕적인 말도 했어. 이혼녀에 따른 며느리로 부적절하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 진짜 선 넘었다. 그 여자가 어떡해. 아니 미자야. 그냥 둘 순 없어. 너무 억울해. 경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제게 조금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의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 억울함, 그리고 모욕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차분히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종일 끓어오르는 분노와 씨름하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예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밥 먹자.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진이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지훈이가 어떤 환자를 어떻게 도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신나게 이야기했을 텐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어. 제 목소리가 식탁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이 말이 딸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오혜정 씨는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아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하게 된 이유야. 오혜정 씨가 네 아버지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예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IMF 때 네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 그때 오혜정은 피부관리실을 하고 있었지. 네 아버지가 거기 단골이 되더니 결국 그 여자와 바람이 났어.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거였어? 예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말하고 나니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더 큰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견례 때 엄마가 그렇게 놀란 거였구나. 예진이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랐어.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줄은. 그것도 너의 시어머니로. 예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젯밤 그 여자가 한 말들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복수였던 거야?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혜정은 딸을 통해
저를 또 한 번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예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저는 재빨리 일어나 예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문제야.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해결할 거야. 예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오혜정을 우리 가게로 부를 거야.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 예진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야. 20년 전에는 네가 어려서 네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제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작은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고이 접어넣어둔 과거의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남편과 오혜정의 불륜 증거, 이혼 판결문, 그리고 그날의 녹취록.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여자가 이제는 복수할 시간이었습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오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혜정 씨, 안녕하세요. 윤미자입니다. 잠시 시간 되실까요? 우리 가게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상견례 때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혜정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미자 씨? 무슨 일이신지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오후 3시 제 가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의 정면 대결. 이번에는 제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승리할 것입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리고 오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채로.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게 문을 닫고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팻말을 걸어두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혜정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딸과 당신 아들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혜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는 의사 딸과 만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진 씨를 만나서 제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들었어요. 상견례 날 화장실에서 우리 딸에게 한 말도요. 오혜정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제 말에 오혜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20년 전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오혜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억하시는군요. 세상이 참 좁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아래에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불렀어요. 저는 가방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남편과 오혜정의 불륜 증거였습니다. 호텔 영수증,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오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졌어요. 오혜정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에게 했던 말들. 그 여자랑 이혼해. 나랑 살자. 그 여자는 당신 수준에 맞지 않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20년 전 오혜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고 교만한 그 목소리.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으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던 그 목소리. 그만! 오혜정이 손을 뻗어 녹음기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 오혜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와서 그걸 꺼내서 뭐 하려고. 과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생생한 상처예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홀로 딸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은 내 딸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혼녀의 딸이라고,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우리 예진이를 만난다는 것을, 그리고 상견례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오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난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예진이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내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혜정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지훈이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의 어머니가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제가 차갑게 말을 마쳤습니다. 오혜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20년 전 당신의 남편은 스스로 내게 왔어요.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항상 나를 상간녀라고 불렀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내 가게가 망할 뻔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당신 딸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혼녀의 딸이라는 것도 다 당신을 찌르기 위한 말이었죠. 오혜정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 증거들을 당신 남편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훈이에게도요. 오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내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 딸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어요. 제발. 오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혜정에게도 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도 어머니라는 것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예진이에게 계속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건가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을게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오혜정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간에는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지훈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니 상당 부분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오혜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엄마가 설명할게. 지훈이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예진 씨 어머님에 대해 그런 말을 하신 게?
지훈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오혜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지훈이가 테이블 위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와 다른 분의 남편이.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 저는 윤미자입니다. 예진이 어머니고요. 당신 어머니와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인연이요? 오혜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오래전 일이야. 엄마가 젊었을 때 실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은 게 실수인가요? 지훈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진 씨에게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혼녀의 딸이라고.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된 가정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 지훈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혜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일이야. 엄마는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서 지금은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셨으니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시는 건가요? 오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자 간의 대화였고 저는 끼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승리감도 쾌감도 아닌 그저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오혜정이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예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엄마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미움을 예진이에게 투사한 거야. 지훈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진 씨의 어머니도 존경합니다. 지훈이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시면서 사업까지 성공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노력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다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결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혜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와 예진이의 결혼을. 네, 어머니. 지훈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예진 씨와의 결혼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혜정은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예진이에게도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오혜정은 아들을 부르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가게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리감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예진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그날 밤 예진이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진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 씨가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예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도 이제야 진짜로 이해가 돼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예진이는 병원에서 지훈이를 마주치지만
둘 다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딸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요? 문득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당당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오혜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혜정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혜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에 보았던 교만한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내오는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혜정의 방문 이유가 궁금했지만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혜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대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말해줬나 봐요. 남편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대요. 20년 전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만난 여자를 믿을 수 없다고. 저는 갑자기 오혜정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연민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오혜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윤미자 씨.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혜정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도 못했죠. 그저 제 욕심만 채우려 했어요. 오혜정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진이를 만났을 때 저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과거의 미움을 이어가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혜정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제 양심도. 오혜정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미자 씨,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미움이 그 순간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지도 몰라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당신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오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제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오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시작해봐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오혜정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과 지훈이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오혜정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예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혜정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진이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하셨다면 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진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가게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정갈하고 깔끔할 줄 알았어요.
예진이가 항상 어머님 가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지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예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과거의 일은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리고 어머니도.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찾아와서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진심으로 뉘우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아들이네요. 그리고 지훈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지만 이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와 예진이, 지훈이와 그의 부모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오혜정은 예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예진이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남광수 씨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돈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용서의 힘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혼식 준비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좋다면. 예진이와 지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가, 미움이 아닌 이해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